하고 그 다음 새로운 데 나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자, 뭐냐면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한 거야. 이 전개한 게 뭐라고? 이항 정리. 이항 정리야. 그래서 자, 이거는 그 앞에 붙는 거는 n개의 주머니 중에서 몇 개만큼을 고르느냐, 택하느냐, 뽑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뭐 nc0 곱하기 x의 n제곱 더하기 nc1 곱하기 x의 n-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n으로 가도 되고 또는 1로 가도 되는 거야. x를 잡든 1로 잡든 상관없이 그 곱해진 개수만큼이 앞에 이렇게 조합으로서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게 바로 이항 정리다. 오케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 얘네들 다 뭐라고 한다? 이항 개수라고 하고요. 이항 개수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항 정리의 그 각각의 항을 일반항으로 표현한다 치면은 NCR 뭐 x의 r제곱 곱하기 뭐 1의 이거 a로 쓰자잉. a로 쓰자잉. a의 r제곱 곱하기 b의 n-r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었어. 그죠?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얘가 바로 가로줄이 뭐냐면 바로 이항 개수들 있죠. 이항 개수들을 가로로 쓴 모양이 되고요. 그때 양옆에 거 더한 게 뭐로 가더라? 밑에 있는 걸로 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같은 줄, 이거는 같은 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었냐면 하키스틱 법칙 있었죠. 그래서 여기 양쪽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꺾이다 보면 그 다음 건 어디다? 다음 줄 여기. 그러니까 다음 줄에 같은 칸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꺾이면 그 다음 줄 다음 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로 문제 나오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계수들의 성질이 있었는데 항상 이항계수의 성질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 요 모양을. 항상 요 형태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생각해 두고 그 다음에 자 내가 nc0부터 어디까지? ncn까지 더한다 치면은 그럼 이거는 x에다 얼마를 대입했다는 거야? x에다가 1을 대입했다는 거지, 그지?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결국 2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 자체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x에다가 뭘 대입했는지를 기억합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짝수는 플러스고 홀수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홀수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 그 홀수마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홀수 차항마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얼마로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서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0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성립하는 건 뭐가 성립하냐면 자, 홀수 마이너스가 된 걸 다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짝수끼리 더한 거랑 홀수끼리 더한 게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짝수랑 홀수랑 더한 게 같다. 근데 같으니까 다 더한 게 2의 n제곱인데 같으니까 바로 각각은 반띵한 거다. 그래서 2의 n-1제곱.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요 모양 자체로 기억해도 좋지만은 내가 얼마를 대입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x를 1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마다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뭐로 할까? 아무튼 뭐 어떤 걸 전개했는데 그 뭐라 해야 돼? nc0 이렇게 x 마이너스 여기 없지? 이건 없고 여기다 이렇게 하자. x-1의 n제곱 더하기 nc1 x-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런 식일 때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이 모양이 나올까? x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2를 대입해서. 2를 대입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모양 만들고 싶어.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그치, 0을 대입해야 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대입해서 요 모양을 만드는지를 꼭 기억을 놔야 돼. 알았지? 자, 그럼 넘어갑시다. 오케이, 복습했고요. 자, 51쪽에 다 할 건 아니고요.
자, 밑에 보면은 94번이 있어요. 자, 94번을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94번. 다른 거 위에 건 다 할 수 있어, 너희가. 근데 94번은 나랑 같이 할 겁니다. 자, 94번을 보면은 1번 볼게. 자, 3C0 더하기 3C1 더하기 3C2 더하기 3C3이야. 보면 어때? 0부터 3까지 꽉 차 있지? 그러면 뭐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각 모든 개수들의 합이니까 얘는 1 더하기 1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바로 그 얼마나 거듭 제곱했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게 꽉 차 있으면 결국 요 성질과 똑같은 건 첫 번째 거, 그죠? 그래서 얘는 1을 대입한 2의 몇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물론 저거 하나씩 다 일일이 풀어가지고 더해도 돼. 근데 이거는 세제곱이니까 괜찮은 거지. 이게 막 10에 대한 컨비네이션 나오게 되면 그때는 멘붕이 와요. 그죠? 그때는 그건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도 보면 자,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밑에, 여기 옆에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될까? 어떤 거에? 그렇지, 두 번째 거에 있는 요거 해당돼. 왜? 홀수마다 부호가 바뀌어. 짝수는 플러스고. 그래서 그냥 0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다음 3번. 자, 51 컨비네이션 0. 야, 51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51, 잠깐만. 51 컨비네이션 4. 어디까지? 51 컨비네이션 50. 이건 뭐야? 짝수만 있네, 그죠? 짝수만 있다. 그럼 짝수가 있으니까 짝수만 해당되는 거는 요거죠, 그죠? 2의 그 51제곱에서 1 뺀 거, 즉 2의 몇 제곱? 50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이게 거듭제곱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4번. 4번. 100C1 더하기 100C3 더하기 쭉 가서 100C99. 얘도 뭐야 결국? 홀수만 있는 거네, 그지? 홀수만 있는 것도 원래는 2의 100제곱인데 하나가 주니까 2의 99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 조금 그래도 저기 이항계수의 성질 좀 눈에 보이지 않니? 그죠? 저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외워두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필수예제 4번 보죠. 자, 필수예제 4번을 볼 건데요. 자, 보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파스칼의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근데 자,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 더하기 쭉 해서 10C야. 자, 여기서 우리가 책 옆에서 보면 그림 있지, 그지? 그림 있지? 자, 뭐부터 출발해? 2C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2C이니까 여기서 출발하죠? 3C는 이게 뒤에 있게 똑같으면 같은 칸인 거야. 3C, 4C, 5C에서 이렇게 더하는 거네. 그지? 끝에서부터 더하게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뭐로 끝나는 거야? 10C로 끝났지? 어디로 꺾어야 돼? 하키 스틱이 되려면 이쪽으로 꺾어야 돼. 그지? 이쪽으로 꺾는다는 건 다음 줄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칸이 되는 거여서 11C3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돼. 어디로 꺾는지, 몇째 줄인지, 몇 번째 칸인지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알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제 보면 이제 그림이 없을 거야. 그림이 없으면 너희가 이걸 보고서 얘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EC부터 시작해서 뒤에 게 똑같으니까 같은 줄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거 지금 95번 해봐. 95번.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키스틱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면 이제 너희들도 갑자기 멘붕이 당하는 거야. 그때는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하키스틱으로 억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15C6 더하기 15C7 더하기 17C8 더하기 18C9 해서 어디까지? 20C11이야. 근데 내가 얘기했죠. 하키스틱은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럼 여긴 끝이 아니에요. 0 또는 2가 끝인데 여기 앞에가 비어있네.
뭐부터 뭐까지 비어있는 거냐? 일단은 15C야 16이야 그 다음 거. 아 16이죠. 깜짝이야. 이상하다 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 지금 어때? 15C 6, 그 다음 16C 7 지금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늘어나니까. 칸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지, 이쪽 부분이. 그지? 그럼 처음 시작이 어색할지도 몰라. 피카츄?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거는 6, 5, 그죠? 앞에 거 써보자고. 14C 5, 그 다음 13C 4, 그 다음 12C 3, 그 다음 11C 2, 그 다음 10C 2, 10C 1, 그 다음 뭐겠어? 9C 0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럼 9C 0부터 시작한 요것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원래는 9C 0부터 시작을 했으면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에서 어디로 꺾여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원래는 21C 11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만큼이 빠져 있으니까 자, 이만큼의 합이 얼마일까? 이만큼의 합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15C 5가 되는데 그럼 그거를 빼줬겠죠? 요 값에서. 그래서 답은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21C 11에서 15C 5를 빼준 거야. 그럼 몇 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합을 넘겨서 빼준 거니까 이걸 간단히 하면 9C0부터 14C5까지 간 다음에 이쪽으로 꺾이잖아. 여기 같은 줄. 여기 다음 15C5를 빼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없으니까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만 돼 있으니까 이 앞에 것까지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뭔지 그다음 그것을 똑같이 하키스틱 적용해서 넘겨서 해줘야 돼. 그래서 걷다가 요거 잘 정리해봐. 요 앞에 거 부분을 써주면 좋겠죠. 요 앞에 거 부분 9C 0부터 시작하는 거 앞에 걸 꼭 써줘. 그 저기 문제에다가 96번 앞쪽에다가 알았지? 자, 5번을 이제 보면은 자, 이제 또 다른 건데 자, 5번 봅시다. 자, 1 플러스 x 더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의 세제곱해서 어디까지? 1 플러스 x의 7제곱 이렇게 된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 거야. x 세제곱의 개수. 자, 그러면 이걸 싹 다 전개할 수는 없어. 그럼 우리는 핀포인트로 x 세제곱을 각각의 거듭제곱에서 뽑아내서 그 개수를 더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세제곱이니까 제곱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그러면 세제곱부터.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x의 개수가 그냥 그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걸로 r 값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 3C3이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 4C3이죠. 그죠? 그 다음 건 뭐겠어? 5C3이죠. 그죠? 그 다음 건 뭐겠어? 6C3이죠. 마지막 건 7C3. 요렇게 더해준 게 바로 X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무슨 법칙일까요? 다 풀어서 풀겨? 아니면 뭘 쓸겨? 하키스틱 법칙이야. 하키스틱. 그래서 3C3이니까 어디? 오른쪽에 왼쪽,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꺾이겠죠? 3, 3, 3, 3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에 가서 이렇게 꺾이니까 그 다음 거는 뭐겠어? 8C4가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계산하라고 돼 있니? 계산하고 돼 있네. 그러면 8, 7, 6, 5, 4, 3, 2, 1, 3, 2, 6, 4, 2, 8, 답은 70, 답은 70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키스틱을 이렇게 이용하게 나오니까 잘 신중하게 보면 돼.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보죠. 97번 해보죠. 97번. 자, 다음 넘어가도 될까? 이해나? 오케이. 자, 6번 보죠. 6번. 자, 이제 6번인데 6번은 저기서 했던 이제 이항 계수의 성질을 쓰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잘 따라해 봅시다. 자, 7C0 더하기 7C1 더하기 7C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7C7이요. 아이. 얘가 2의 n제곱이랴. 그럼 뭐겠어? 7, 7, 7, 7 다 7 동이라고요.
뒤에 있는 r이 0부터 차례대로 7까지 더하는 거니까 2의 7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n은 뭐다? n은 7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이요. 자, 2번은 20C1 빼기. 자, 빼기 20C2 더하기 20C3 마이너스 따라락. 그 다음 더하기 20C19 마이너스 20C20이요. 자, 이거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게, 왜냐하면 우리는 짝수가 플러스고 홀수가 마이너스야. 근데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넘겨서 볼게. 일로 와서. 자, 뭐냐면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뭐냐면 여기서 이게 0인 건 알았죠? 그럼 여기서 얘네 전체를 이쪽으로 이항하거나 또는 그냥 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려. 그러면 짝수가 마이너스 홀수가 플러스로 바뀐다 이거야. 그치? 근데 또 문제가 있어. 뭐냐면 여기서는 첫 번째 게 없어요. 왜? 20C형이 없어. 그럼 원래 이걸 만족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0C형이 붙어 있어야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붙어 있으니까 얘가 여기 이거를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편해. 요거를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편하니까 요걸 이항하니까 여기가 20C 0이 되는 거고 그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게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양쪽 끝에 조금씩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항하거나 만들어주거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보죠. 자, 3번은 자, 20C 0부터 20이 아니라 2n이구나, 2n. 2nC 0, 2nC 2, 2nC 4 해서 2nC 2n.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수만 갖다가 더했네. 그게 128이래요. 자, 원래 우리가 128이 있기 전에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2의 2n 제곱인데 반띵이죠. 그러니까 빼기 1이었어. 그죠? 근데 그게 128이니까 128은 2의 7제곱이요. 그치? 그럼 2n-1은 7이 되니까 2n은 8이니까 n은 뭐가 되는겨? n은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자, 다음 4번이요. 자, 11C1 더하기 11C3 더하기 11C5 더하기 11C7 더하기 11C9예요. 자, 이것도 자,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자, 맞춰봐요. 뭐가 부족할까요? 자,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할까? 11C, 11이 부족한 거야. 그치? 홀수만 있는데 얘가 없어. 그죠? 근데 아무튼 요렇게 더한 게 뭐야? 2의 11 빼기 1제곱이죠. 하나 덜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2의 10제곱인데 얘가 이쪽으로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겨?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즉 1024 마이너스 1이라서 답은 1023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래서 밑에 거 99, 100 이렇게 두 개만 해보자. 99, 100 이렇게 두 개. 자, 7번인데 자, 11의 10제곱을 뭐로 나누었을 때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직접 나눠도 되긴 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자,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항 정리를 배우고 있고 이항 계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고쳐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12를 뭐로 할 거냐면 10 플러스 1의 10제곱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100이라는 거는 10의 제곱으로 뭐 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을 뭐로 바꿀 거냐면 10을 x로 치환해주면 돼요. 치환해주면 돼. 그러니까 결국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뭐로 나누는겨? x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전개해 보자고요. 전개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10C0 x의 10제곱 10C1 x의 9제곱 쭉 가겠지. 그지? 자, 근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할 거야? 일단은 10C 7x의 세제곱
10c2x제곱 10c1x 더하기 10c0 이렇게 되겠죠. 근데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겠어? 나누어 떨어지는 거겠죠. x제곱이랑 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에 있어서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뭐라고? 나머지는 저거 10x, 10c1이니까 10x 더하기 1인데 다시 x를 뭐로 바꿔줘야 돼? 10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101이네. 그죠? 근데 우리가 100으로 나눴으니까 다시 또 나눠주니까 따라서 a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끝맺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실제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나머지를 제대로 구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이번엔 21이야. 이것도 느낌 오죠? 21의 몇 제곱? 10제곱을 400으로 나누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해보자고. 얘 뭐로 고치면 돼? 20 더하기 1의 10제곱 나누기 20의 제곱이 되는 거고 20을 x로 바꿔서 x 더하기 1의 10제곱을 우리가 x제곱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랑 어때? 똑같죠? 똑같죠? x만 달라졌다 뿐이지. 그래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앞에 있는 10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이때 x는 20으로 바뀌었으니까 201이 되는 거고 근데 400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바로 b 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니까 답은 202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요렇게. 자, 밑에 거 그러면 자 103번 해보세요. 103번. 요거랑 똑같은 거 103번 해보자. 자, 102번은요. 요거는 또 위에서 봤던 모양이 아니라서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 102번을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지금 보니까 n이 15죠. 그래서 15제곱을 전개했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15C0x의 15제곱, 15C1x의 14제곱, 그 다음 쭉 가서 15C0, 1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문제 보면은 얘 어떻게 되니? 15C0 더하기 3이죠. 그럼 이거 반대로 써야겠다. 이거 반대로 쓸게. 여기 또 반대로 써. 이 나쁜 자식들 이거 또 이렇게 해버렸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0이죠, 0. 그럼 봐봐. 여기 15C0 더하기 15C1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까지? 15C 15에다가 3의 15제곱을 곱해진 모양이잖아. 그죠? 그럼 이건 x에다 얼마 대입한 거야? x에다 3을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위에 있는 모양을 기억하라고 한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걸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갔기 때문에 x에다 3을 대입하니까 결국 뭐에? 1 플러스 3의 15제곱이 되는 거고 이건 4의 15제곱이니까 2로 따지면 30제곱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저 모양대로 기억을 하자. 알았지?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드디어 이제 확률. 좋습니다. 60쪽. 자, 60쪽. 자, 확률인데, 자, 확률을 일단 기본 60쪽 아저씨. 그 앞에는 너희가 할 거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설명할 게 없어. 다 그 내가 해줬던 내용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라서 어차피 너희 실력업은 안 하고 스텝 2까지만 할 거라서 그때까지는 네, 진짜 전혀 문제 없어요. 진짜 전혀 문제 없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나 여러분들 믿어. 믿지 마? 믿지 마?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 60쪽을 볼 건데, 자,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은 뭐냐면, 이제 시행이란 단어가 나와요. 시행. 그러니까 시행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행동이야. 어떠한 행동을 한 행동이야. 일단 확률. 용어 정리야. 시행은 그냥 내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가짓수가 나올 만한 행동이죠. 내가 뭐 집에 갔다 그런 거 말고 뭐 주사위를 굴렸다 또는 동전을 던졌다 그런 것들이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행동을 했다. 그 다음 표본 공간에 있어. 자,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전체 집합이라고. 그럼 내가 뭔가 그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모두 다 모여 있는 걸 표본 공간이라 그래. 알겠지? 그냥 이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사건이 있어. 사건 언제 얘기해요? 뭔가 일어난 거잖아. 발생한 거잖아. 그죠? 그럼 사건은 뭐냐면 내가 한 행동 중에 한 가지 갈래 또는 여러 가지 갈래를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굴린다 치면은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게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몇몇 가지의 가지를 묶어 놓은 게 그게 바로 사건이라는 거야. 오케이? 사건이 되는 거고 뭐 근원 사건이 있는데 근원 사건은 그냥 넘어갈게요. 근원 사건은 한 개의 원소만 있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 그래. 근데 이게 나올 것 같진 않아. 그다음 전 사건. 전 사건은 표본 공간 같은 거예요. 전체 사건이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위에 거는 집합의 느낌이면 밑에 있는 전 사건은 약간 사건들이긴 한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굴렸다라는 게 시행이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되겠죠. 근데 전 사건이라는 거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뭐 경우의 수 이렇게 표현법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그 가지수가 나와 있는 거고 전 사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포함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쪽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인 거야. 절대로. 주사위를 굴렸는데 7의 눈이 나올 사건이래. 말이 안 되겠죠. 또는 동전을 던졌는데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야. 땅바닥에. 말 되나? 던졌는데 갑자기 새가 물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제 공사건이다. 아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공사건. 그래서 이건 약간 공집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 사건이나 표본 공간이나 전 사건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 이렇게 S로 쓰긴 해요. 이렇게 S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가면 60번 밑에 보니까 합사건, 곱사건 그죠? 내가 처음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설명했었어.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자 배반사건 우리 배반사건은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배우는 그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랑 뒤질나게 헷갈리거든. 근데 우리 확실하게 해둘게.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거야. 아예 없어. 두 개가 그냥 아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건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말로 설명해 볼게. 주사위를 굴리는 거랑 동전을 던지는 거랑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주사위랑 동전이랑 아예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런 게 바로 배반 사건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이 있어. 각각의 경우 케이스는 있는데 걔네들이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게 배반 사건일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배반 사건은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둘 중에 하나 공집합이어도 그것도 배반 사건이지. 근데 일단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을 때 겹치는 게 없어야지만 배반 사건이다. 그 다음 여사건. 여사건은 뭐겠어? 이 바깥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전체 집합으로 감싸고 있는데 전체 집합 여기는 S로 합시다. 이 바깥에 있는 거 이것을 여집합, 여사건이라는 거 여사건.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확률을 따질 때는 전체 확률에서 저 A를 구할 확률을 빼주는 식으로 계산할 거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거랑 비슷해. 집합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집합을 잘 해놨었어야 돼. 잘 하셨잖아. 그죠? 공수 이때 잘 했잖아. 그지? 자, 다음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보면은 배반 사건이에요. 자, 1번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여기 행동이죠, 행동. 주사위 한 번. 주사위 한 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짝수, A가 짝수야. 그럼 짝수니까 2, 4, 6 바로 구할게요.
자, B는 홀수요. 1, 3, 5. 그 다음 C는 4의 약수요. 1, 2, 4. 그지? 자, 배반인 두 사건 해봐라. 교집합이 없어야 돼. 지금 A와 B 교집합 없죠? 네, A와 B고요. 또 있니? A, C는 안 되고 B, C도 안 되죠? 네, 그러면 A, B밖에 없겠네요. 됐죠? 배반인 사건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1부터 8까지의 눈이 적혀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6의 약수를 뽑는 사건을 A,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그 다음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 자, A와 배반이래. A와 배반이 사건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사건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집합과 동일한 거야. 집합. 사건도 약간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요. 왜? 그 전체 표본 공간에 있는 그 애들이 결국 케이스가 다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거든. 그 원소가 소케이스니까 그게 바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와 배반 사건인 집합의 개수라고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1, 2, 3, 6과 아예 안 들어가야 되지?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 4, 5, 7, 8. 4, 5, 7, 8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4, 5, 7, 8을 원소로 하는 거에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야. 집합의 개수니까. 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를 물어본 거니까 2의 4제곱이라서 16이에요. 근데 뭐 공사건이란 말은 없죠? 예, 끝났어요. 예, 공집합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공집합이어도 돼서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지금 121번 해볼게. 121번. 이거 배반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예, 배반 사건이든 뭐 배반 저기 되는 그런 뭐 확률을 구하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는 있어. 한 문제. 중앙요거 나왔어요. 이 배반 사건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그거 다 맞추고 시작했더라고. 자, 확률인데, 자, 확률은 무엇이냐? 확률은 무엇이냐? 예, 그냥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가 확률이요.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뭐냐? 확률은 대부분 이제 PA라고 쓰거든요. PA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요, 사실. NS분의 NA.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바로 A의 확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PA라는 녀석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음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자, 우리가 말하는 전체 사건의 확률은 1이고요. 그 다음 공사건일 확률은 0이다. 요거 세 개의 성질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확률, 그 다음 확률의 성질. 근데 이제 보니까 막 통계적 확률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이거는 그 뒤에 가면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큰 수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좀 다르긴 하거든. 수학이죠. 왜 이래? 수학은 아니지. 자, 수학적 확률은 지금 위에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주사위 실제로 굴려보지 않고 뭐 몇 번 중에 몇 번 나온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짐작하고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굴려본 거야. 실제로 굴렸을 때 그 통계가 나왔을 때 그것의 확률이라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은 사실 다른 게 맞아요. 왜? 실제로랑 실제와 수학적은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간격이 매우 작아지게 된다 이거야. 매우 작아진다. 이것을 뭐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아무튼 매우 간격이 작아져요. 근데 언제 작아지냐? n이 충분히 크면, 한마디로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작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게 그냥 우리는 수학이니까 수학적 확률로 다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 문제가 나와도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만 있어. 큰 수의 법칙은 그냥 n이 충분히 크면인데 이때 n의 크기는 30 이상인가 그래. 근데 야 30 이상이야. 야, 그 주사위를 30번 굴렸다고 그게 수학적 확률 같아진다?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
근데 아무튼 뭐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튼 뭐 30 이상 정도는 돼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냥 알고만 계셔. 자, 넘어갑시다. 64쪽. 자, 우리는 그냥 수학적 확률로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죠. 2번. 자, 두 개의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면 모두의 마블이죠. 그죠? 그쵸? 근데 요즘 막 그 아이템들이 막 사기가 돼가지고 그냥 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막 사기에 사기를 뚫고 방어에 방어를 뚫는 그런 방어를 막는 그런 무식갱이 같은 걸 있다고 해서 망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아무튼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1번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대. A와 B가 같다고 표현할게요. 두 눈이 같다. 그럼 두 눈이 같다는 건 1, 1, 2, 2, 3, 3, 4, 4, 5, 5, 6, 6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주사위 두 개를 굴리는 거니까 6, 6에 36이라서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주사위가 몇 개 굴리냐라고 나오면은 그 나오는 케이스를 다 곱하면 돼요. 다음 2번 보죠.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 두 눈의 수의 차이가 4 이상이다. 그러면 4 이상이니까 그냥 A-B가 4일 때, A-B가 5일 때, A-B가 6일 때는 구할 수가 없죠. 네, 차이니까. 근데 차이니까 절대값 씌워서 합시다. 그러면 1, 5, 2, 6 밖에 없네요. 순서 바꾸는 거. 5, 1, 6, 2. 그 다음 여긴 1, 6, 6, 1 밖에 없네요. 총 얘도 6가지가 되니까 36분의 6이라서 확률은 6분의 1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 3번. 자, 나오는 두 눈의 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확률. 그러니까 자, 두 눈의 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인수를 체크해 봅시다. 자, 뭐가 나올 수 있니? 1, 4, 9, 16, 25, 36 요거까지만 따지면 되겠네. 그죠? 근데 큰 거부터 갑시다. 얘는 6, 6밖에 없죠? 얘도 5, 5밖에 없고요. 자, 16은 4, 4밖에 없어요. 2, 8 안 되죠? 2, 8 안 되니까. 9는 얘도 3, 3밖에 안 되네. 왜 되는 게 없어? 4는 좀 많겠다. 1, 4, 2, 2, 4, 1. 1은 1, 1. 됐지?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그래서 36분의 8, 9분의 2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야, 124번 해보자. 124번. 중근가지 확률 이것만 해보자. 124번. 자, 이제 3번은 이제 순열을 이용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 결국에는 그 앞에서 배웠던 그 경우의 수랑 지금 하는 확률,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냐 했을 때, 앞에 부분에서는 중복조합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중복조합밖에 시험에 안 나오고, 대부분의 뭐 순열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 뒤로 와서 여기서 확률과 연관지어서 나오게 돼, 무조건. 그래서 그걸 좀 인지해놔. 중복조합은 앞에서 중복조합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요. 다른 순열, 다른 조합 문제들은 뒤로 빠져서 확률 문제랑 같이 엮어서 나오니까 심지어 우리 어제 했던 그 평면에서 길 최단거리 계수 찾는 거 있죠? 그것도 확률로 출제가 돼요. 확률 출제하는데 그때 어떤 문제였더라? 어디 학교 뭐 문제였는데 이게 지도가 있고 길이 있는데 양쪽에서 출발하는 거야. 양쪽에서 출발해서 이 가운데 여기서 만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에 조금 응용판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A, B, C, D, E, F 총 6명이 일렬로 앉는데 자, 일렬로 앉는다고 하니까 순서가 있네. 바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렬로 앉을 때 A, B, C가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될 확률. 그러면 분모라고 말하는 건 6명이 일렬로 앉는 거니까 6팩이고요. 그 다음 A, B, C가 서로 이웃해야 되는 건 세트로 묶어서 4명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약분하면 6 곱하기 5가 남고요. 3, 2, 6 돼서 답은 뭐다? 5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자, 다음 2번.
자, 2명의 남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 3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이래요. 그럼 일단 자, 양 끝에 남학생이 섰습니다. 그럼 가운데 이제 여학생 3명의 여학생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남학생이 서는 건 2 곱하기 1. 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여학생 배열하는 거 3팩. 그 다음에 분모는 뭐겠어? 그냥 5팩이지 뭐. 그래서 120분의 12. 그래서 답은 뭐다? 10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요거 저거 합시다. 125, 126. 부부 이웃하는 거랑 문자에 CT 사이에 2개 문자 있는 거 요거 2개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4번은요. 중복순열인데 자 보세요. 자, 1, 2, 3, 4, 5가 있는데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근데 일단은 4자리 자연수니까 결국 5의 4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겠죠? 나올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근데 짝수일 확률이 그럼 짝수면 여긴 뭐 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2 또는 4가 와야 되는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앞에 거는 아무 숫자나 와도 되는데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5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뭐가 되더라? 5분의 2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 푸냐면 128, 129 이거 2개 풀고 쉽시다. 다음 5번. 자, 보죠. 자, 7개의 문자 A, V, O, C 아보카도네. 아보카도 솔직히 저는 입에 안 맞아요. 아보카도 아무리 먹어도 저는 입에 안 맞아요. 아보카도 느끼해요. 저는 너무 뭔가 내가 느끼는 그 과일의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좀 약간 당황스러워서 안 먹어요. 자, 아무튼 자, 아보카도를 일례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야. 자, 그럼 모음을 얘기해보죠. 모음에 해당하는 거는 AO네. 그죠? 아오아오. 그죠? 자, 아오아오가 되는데 자, 그것끼리 이웃해야 돼. 그죠? 그럼 얘네 이웃하려면 요걸 한 묶음으로 하면 자, 나머지 누구 남았어? V, C, D 남았죠? 그러니까 일단 일렬로 배열하는 건 7팩인디. 자, 7팩인디. 자, 이제 뭐로 해줘야 돼? 나눠, 일단 저기, 얘네들 또 이 안에서 나눠, 7팩이래. 왜 이래? 7팩은 분모, 왜, 저기, 일단 저부터 하자. 분모부터 하자. 7팩을 2팩, 2팩 나누면 되고, 자, 다음 분자는, 자, 분자는 이제 요거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4팩으로 가야죠. 4팩이고, 그 다음 이 안에서도 또 4팩으로 또 해줘야죠. 그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요거 4개. 얘네들끼리 또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얘네가 저거가 이렇게 약분이 돼. 결국 7팩분의 4팩, 4팩이에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이거 약분하면 7, 6, 5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 4, 3, 1, 3, 2, 6 그 다음 하니까 35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합시다. 이거는 132번만 하자. 132번. 11, 2, 3, 4, 4, 4, 5 이렇게 했을 때 짝수, 짝수, 홀수, 홀수 요거 132번만 하면 될 것 같다. 자, 6번 보면은 자, 이제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안에 자, 흰 공이 몇 개 있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 있고 레드가 5개 있죠. 그죠? 갑자기 코르티스가 떠오르는데. 자, 아무튼 간에. 자, 레드가 있고요. 자, 4개 모두. 자, 여기서 몇 개를 꺼내냐면, 4개를 꺼내요. 4개를 꺼낼 때, 4개 모두 빨간 공이 나와야 돼. 레드네요. 그죠? 자, 그럼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총 몇 개의 공이 있어? 10개의 공 중에서 4개를 꺼내는, 저희 경우인데, 거기에서 모두 빨간 공이 나와야 되니까, 빨간 공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19, 8, 7, 5, 4, 3, 2 왜냐면 분모가 어차피 4팩이니까 그 4팩은 지워뒀다 생각하고 요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4, 2, 8, 3, 3, 9 그래서
답은 4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분모가 생기는 4팩은 그냥 둘 다 4팩 있으니까 지워놓고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 자, 다음은 자 2번인데 흰공 두 개, 흰공 두 개, 검은 공 두 개야. 그럼 똑같이 10C4로 시작하는 거 맞거든? 근데 흰 공이 두 개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고요. 검은 공 중에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근데 해야겠다. 4, 3, 2, 1 분의 그냥 3이죠. 그죠? 그래서 4, 2, 8, 3, 3인데 얘도 약분돼서 답은 뭐다? 70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70분의 1. 그다음 세 번째는 흰 공이 두 개가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가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 흰 공이 두 개면 나머지 두 개는 아무 색깔에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흰 공 두 개에 어떤 거? 뭐 흰 공 두 개 아무거나 돼도 되는 거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풀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되나? 그냥 해도 되겠다. 어차피 남은 거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흰 공 두 개에 자, 흰 공을 제외하면 몇 개 남았어? 그냥 7개 남았죠? 그 7개 중에서 몇 개? 그냥 두 개를 더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방금 10C4분에 일단 흰 공 중에 두 개를 뽑고 남은 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7개 중에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그러면 1987 4321분의 3 곱하기 7621 그죠? 그래서 428339 그다음 236 33 지우고 77 지우면 10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10분의 3. 계산이 조금 그런데 차근차근 계산하세요. 저처럼 막 안 해도 돼요. 자 밑에 거는 네 135, 136을 하죠. 대표 문제랑 이거랑 비슷한 공 문제인데 136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보고 내가 앞에다 풀어둘게. 136번은. 왜냐면 이건 공의 개수가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얘기했죠. 통계적 확률은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 읽으면서 좀 자료를 좀 정리합시다.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총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낸데 2개를 꺼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이야. 그러면 확인하고 넣으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공의 개수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흰색이 모두 그러니까 2개가 모두 흰색인 게 3번 중에 한 번꼴이라는 건데 결국 흰색이 2개가 될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 뜻인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을 그냥 수학적 확률 놓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풀었던 136번과 문제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흰색 공을 그냥 뭐라고? 그냥 요거 그냥 저기 n개라고 생각하면은 10개 중에 2개 뽑는 거 분의 n개 중에 2개 뽑는 게 뭐다? 3분의 1이다 그냥 해버리면 돼.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9 분의 n 곱하기 n-1은 3분의 1이 돼서 n 곱하기 n-1은 곱해주니까 30이거든? 32, 6, 5, 30이 되니까 따라서 흰 공의 개수가 몇 개다? 6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서 나와 있는 거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예, 밑에 있는 거 지금 137번 바로 해봐. 137번. 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였잖아. 그지? 자, 근데 그거랑 똑같이 기하적 확률은 어떤 의미냐면 기하적 확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요렇게 반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갈 확률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전체 사이즈가 바로 그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전체 넓이분의 이 특정한 넓이를 분자로 하면 그게 기하적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예제 있거든 예제. 자 예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똑같은 정사각형인데 이 P라는 점이 이 내부에 있어요. 정사각형 내부에.
정사각형 내부에 점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되도록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어야 된대. 이렇게 여기에 점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요 A 여기 A, B, P의 삼각형이 여기가 둔각이 돼요. 둔각. 자, 둔각과 예각과 직각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결국 직각삼각형이 기준이 돼서 둔각이 되거나 예각이 되거나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이 AB는 고정인데 이 AB를 고정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이렇게 원에 내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어서 그 원에 내접해야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90도를 벗어나면 뭐가 되겠어? 예각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안쪽으로 오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P점이라는 게 P라는 점이 이 원의 안쪽에 들어와야지만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 근데 경계점은 둔각이 아닌데요? 우리가 넓이를 따질 때 이 경계 부분에 대한 넓이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부니까 그냥 이거 전체가 바로 다 둔각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여기 전체 길이가 2cm죠? 그럼 반지름은 몇 cm야? 1cm야, 1cm. 그러면 전체 넓이는 4분의 이 반원의 넓이니까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다? 답은 8분의 파이가 바로 답이 되는 거, 확률이.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었던 뭐 기하적인 부분에서의 성질, 특히나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라든가 뭐 접하는 거, 뭐 각도가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알고는 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밑에 보면 139번 있어. 자, 139번에는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구간이 나왔지, 구간. 구간은 길이로 계산하면 돼. 길이, 거리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분모는 뭐겠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거리가 얼만큼 되는 거야? 5만큼 떨어져 있지? 그래서 분모가 5야. 5분의 그 다음 나머지 시그널 가질 확률에 대한 거 한번 풀어보자. 다른 건 그래도 한두 문제씩은 다 앞에서 다뤄봤던 순열조합 내용들인데 143번은 좀 이건 또 되게 오랜만에 본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처음 본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자, 143번을 볼게요. 자, 일단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L과 M이 있습니다. 자, L에는 3개의 점이 달려 있고요. M에는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개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개의 점을 택해서 뭘 만든대요? 3개의 점을 택할 건데 그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돼요. 그러면 전체 사건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확률을 빼도 괜찮아요. 또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냥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경우를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여기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죠? 또는 여기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라고 하는 것은 8개 중에 그냥 3개를 고르면 83이 되는데 빼야 될 게 위에 거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고요. 밑에 거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이게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는 당연히 83 요걸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83 계산하면은 87이 56이죠. 56분의 56 빼기 1 빼기 5, 4, 2, 1이니까 10. 그래서 56분의 11 뺐으니까 45인가요? 그죠? 약분할 게 없죠? 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됐지? 얘도 적어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여집합처럼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3개 고르면 저기 삼각형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4쪽 보면 확률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야. 그러니까 덧셈 정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띵킹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A 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마이너스 교집합의 확률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뭐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
우리 공집합을 뭐라고 얘기해? 서로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근데 배반 사건인 경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배반 사건일 때 덧셈 정리 쓰라는 건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교집합을 한 번 제외하면 되는데 근데 진짜 이 교집합 구하는 게 진짜 문제다. 이거. 이게 진짜 골 때려. 이 문제가 어떻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되냐? 사건이 2개만 나오면 괜찮은데 사건이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3개가 나오면 덧셈 정리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기억 하나만 좀 테스트 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3개짜리. 일단 하나씩 더하는 건 맞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 다음? 그치, 2개씩 겹치는 걸 빼요. 자, 2개씩 겹치는 거 빼면 끝일까요? 3개는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준다는 거야. 요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거기 밑에 있냐? 써져 있냐? 안 써져 있죠. 네, 그 옆에다 해두세요. 옆에다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 2개짜리만 나오면 괜찮은데 저 3개짜리가 간간히 출제가 돼요. 특히 3개짜리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게 다 겹치면 괜찮은데 이런 애들로 출제가 돼요. 3개짜리가. 그러면 여기서 얘가 A, B, C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구할 때 분명히 2사건은 배반 사건이기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슨 사건이 위치되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집합처럼 그려놓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위에 거에 적용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A와 C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요게 빠지고요. 얘도 빠져서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요런 그래프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요걸 마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위에 거 이렇게 너무 당연한 문제는 잘 안 나와. 이 밑에처럼 3개짜리를 줄때 3개 중에서 2개가 교집합이 없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동그라미 친 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야. 2개 겹치는 거 없고요. 3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앞에까지만 적용하면 되는 거야. A교, B교시 이건 3개 다 겹치는 부분이 있냐 없냐는 거야. 하나만 겹치는 게 아니라 3개가 다 겹쳐야 돼. 내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 못한 것 같아. 한 번만 더 설명해 줄래? 어떤 부분이 질문이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2개, 이거 원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를 한 번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면 여기는 2번씩 더해져. 근데 여기는 3번씩 더해지거든. 그래서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빼면 여기가 총 3번이 빠지는 거야. 3번 더했는데 3번 빠졌으니까 한 번을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2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만 빼는 건데 이거 빼면서 이것도 같이 빼니까 여기가 3번이 빠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 집합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너희가 잘 파악해야 돼. 여기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 진짜 예전에 문제 봤던 것 같은데 어느 학교에서 이거 출제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3개가 겹쳐 있는 모양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겹치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2개만 겹치게. 그걸 너희가 파악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사건의 확률도 중요합니다. 여사건.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여사건의 확률을.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아무 때나 여사건 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사실 여기서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이때도 여사건의 확률을 사실 쓰는 거예요. 1이라는 확률 전체에서 삼각형이 안 될 확률을
빼서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진짜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또 언제 쓰냐? 자, 언제 쓰냐면 또는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냐?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때도 요걸 좀 자주 쓰긴 해요. A 합집합 B. 그러면 이게 이제 뭐 A 합집합 B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쉬울 때는 하면 되는데 요거 자체를 구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냐? 1에서 요거 여집합은 어떻게 돼?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냐? 결국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따로 구해서 빼서 구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집합이 중요한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주도록 하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집합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집합을 하나씩 다 넣어주는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그냥은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실제로 문제에서 풀 때 저 합집합으로 구하는 게 꽤 어려워요. 실제로 문제 풀 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여집합으로 바꿔서 A여, 교, B여로 계산하는 경우가 은근 나름 많아. 그래서 저것도 같이 기억을 해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앞에 거 다 의미 없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문제를 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는 야, 그래. 156번에 내가 말했죠. 여집합 바로 나온다고. 예, 그래서 요건 넘어갈게요. 예, 바로 이제 문제 가서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긴 찬찬히 나갈게. 여긴 찬찬히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 잘 익혀봐요. 네. 자, 먼저 8번부터 보자. 이건 8번은 그냥 수식으로 나오는 계산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로 먹어주고 시작해야 돼. A의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 B의 확률은 12분의 5, 그 다음 자 여기 나오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3분의 1 나와 있어. 그럼 이건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 자, P, A 여, 교, B 여는 1에서 요거의 뭐 여집합인 A 합집합 B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은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고 이거를 구하려면 PA 2분의 1 더하기 PB 12분의 5 빼기 PA 교B 요걸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 계산이 통분해야 되죠? 얼마니? 12분의 11이네. 얘는 12분의 12분의 8이죠? 네. 요렇게 두고요. 넘기고 넘기니까 따라서 PAUB는 12분의 3이 되고 약분하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요렇게. 이해됐지? 요렇게 구하는 거야. 자, 다음 2번도 보죠. 자, 2번. 자, 2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래. 두 개의 관계가 배반 사건이래. 그럼 배반 사건에다 밑줄 쳐두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라고 써두시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 이렇게 A와 B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편하겠죠. 자, 근데 거기서 A의 여집합이 4분의 3이야. 이것도 바로 PA 구할 수 있지. 자, PA는 바로 4분의 1이다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PA 합집합 B가 12분의 7이다. 그럼 바로 할 수 있죠. 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애초에 교집합의 확률은 0가 되기 때문에 이 합집합이란 녀석은 결국 4분의 1 더하기 그냥 PB랑 다를 게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PB는 자 이항해 주니까 12분의 3 빼니까 12분의 4가 돼서 PB가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B의 여집합 구하라 했으니까 1에서 PB를 빼면 되니까 3분의 2가 PB의 여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거 차분히 이거 둘 다 해보자.
158, 159 요거 둘 다 해보자. 다 통하는데 아유 진짜 이러니까 모르겠다. 근데 수학도 수학도 할 말은 많은데 아유 어쩌겠어. 아이씨. 자 9번 보자. 9번. 자 9번은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어. 1부터 50까지 숫자가 있다잉. 자 여기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네, 한 장을 뽑아요. 그랬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이거나니까 또는입니다. 3의 배수가 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그러면 일단은 결국 얘는 또는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3의 배수 합집합 4의 배수니까 일단은 3의 배수 몇 개인지 세보자고요. 3의 배수라는 거는 1부터 숫자가 시작되는 문제들은 그냥 50을 뭐로 3으로 나눴을 때 그 몫이 바로 그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1, 3, 2, 3, 6, 18, 2 그래서 16개니까 확률로 따지면 50분의 16이고요. 그 다음 4의 배수도 똑같이 50을 4로 나누면 되니까 1은 4, 2, 8, 12개니까 50분의 12가 되고 하필 또 교집합이 생기죠. 뭐의 배수? 12의 배수가 교집합이 돼요. 그래서 12의 배수는 12부터 48 4개가 들어가니까 50분의 4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24인가요? 약분해 주니까 25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그 이거나 또는 들어가면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 이거 함수 하나 하자. 함수. 자, 162번만 해봐. 162번. 162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0번을 보시면은 자, 흰 공 나와. 흰 공 또 공 나오네. 자, 흰 공 4개가 있고요. 빨간 공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거기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의 공이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이야. 그러면 내가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야. 2개의 공이 같으려면 화이트거나 레드겠다. 그죠? 자, 아무튼 자, 근데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이트, 레드 안 되지. 공을 2개밖에 안 뽑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있을 수 없어서 그냥 2개만 더하면 되는 거야. 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흰색 2개를 뽑을 확률은 전체는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거고 흰색은 4개 중에 2개 그 다음 7개 중에 2개를 뽑고 레드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7C2가 되니까 7621이니까 21분의 4C이면은 6 더하기 3이 되는 거라서 21분의 9 그래서 약분하니까 7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집합이 없다는 걸 너희가 발견해내야 돼. 알았죠? 교집합이 없다는 걸 발견해내야 된다. 자, 다음 것까지 풀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11번.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냈어. 근데 한 장 꺼내는데 4의 배수도 아니고 이 아니고는 and예요. and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거에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란 얘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니고라고 하는 게 and이기 때문에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교집합인데 그거에 이거 아니고를 구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여집합을 해서 요거를 구하고 이것을 1에서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4의 배수 몇 개 있어? 25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25 더하기 5의 배수 20개 있어. 100분의 20. 자, 근데 둘이 겹치는 건 자, 20의 배수죠. 둘이 교집합은 20의 배수니까 20의 배수는
5개가 있어요. 됐지? 그거를 계산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그러면 100분의 얼마가 되는겨? 100분의 40이죠?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5분의 2인데 답은 그래서 5분의 뭐다?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밑에 뭐 풀 거냐면 네, 요거 165랑 165 네, 168 하죠. 165, 168. 기억해야 돼. 자, 10과 서로소. 자, 뭐냐면 이제 문제 보면은 168번을 보면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10과 서로소야. 자, 10과 서로소라는 말을 내가 좀 해석을 해줄게요. 서로소라는 건 10과 공약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10과 공약수가 없다는 건 10은 2 또는 5잖아. 그죠? 그럼 10과 서로소라는 건 2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다. 그 말인 거야. 왜냐면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10과 나눌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2 또는 5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소라는 건 2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여집합으로 생각해서 1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로 계산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에서 빼면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2의 배수는 25개 있고요. 5의 배수는 10개 있습니다. 근데 10의 배수가 교집합인데 그거는 몇 개 있니? 5개 있는 거 빼서 계산하면 돼. 이제부터 가능하겠지,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13번까지만 할 겁니다. 자, 12번. 자,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자, 화이트가 5개, 그 다음 검은 공이 3개 들어 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 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낸데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 자,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란 말에 여집합이 뭐냐? 이것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뭐 어떻게 되냐? 흰 공이 1개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라는 건 1개 이상이 흰 공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1개 미만이라는 건 흰 공이 1개도 없다는 뜻이죠. 그럼 모두 올 블랙이 되는 거죠. 올 블랙, 그죠? 아무튼 올 블랙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확률에서 올 블랙인 걸 빼주면 흰 공이 1개라도 포함이 되겠지. 여사건이니까. 그래서 8개 중에 2개를 뽑고 그냥 검은 공만 나와야 되니까 3개 중에 2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8, 7, 2, 1이니까 28분의 그 다음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28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거나 뭐 이상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여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야. 그래서 여사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노가다로 해서 해도 돼. 흰 공 1개일 때, 흰 공 2개일 때, 2가지만 구하면 되네. 그것도 오래 안 걸린다. 자, 다음 13번이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2개의 주사위. 자,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면 일단 분모는 36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을 2개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더한 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이제 여사건을 풀지 않을지 결정할 때는 일단 2개를 더하면 최대 몇 까지 나와? 12까지 나오지. 그 최소는 얼마야? 2잖아. 2랑 12의 정중앙이 얼마야? 7이죠. 7보다 작으면 여사건, 7보다 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7보다 작으니까 여사건을 풀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가 4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4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뺄 겁니다. 그러면 4 이하니까 이렇게 또 나눠요. 2일 때, 그 다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3개 나눠서 풀면 돼. 얘는 뭐밖에 없어? 1, 1. 그죠? 얘는 1, 2, 2, 1. 그 다음 얘는 1, 3, 2, 2, 3, 1. 끝났죠.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36분의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6개. 6개를 빼주니까 6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센스예요. 언제 저기 여사건으로 구하냐? 전체 개수에서 한 중간보다 작을 때 또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자, 밑에 거는 171번이랑 173번이요. 171, 173 요거 두 개 해보자. 171, 173. 이거 179번 풀고 마칠게. 179번.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냐면 이게 자, 누구랑 AB가 배반 사건이 아니야. 여기선 누구랑 누가 배반 사건이래? A와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야.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야. 뭐 벤 다이어그램을 해도 되고 아니면 혹시 차집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차집합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자, 뭐냐면 A교 B여가 뭐냐면 바로 A차 B가 공집합이란 얘기인 거야. 그럼 A차 B가 공집합이란 얘기는 뭐냐면 A에서 B를 도려냈더니 남은 게 없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A가 B 안에 있다 그 뜻인 거야. 여기다 적어놔요. 그래서 이 말뜻 자체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요렇게 고칠 수 있어. 차집합을 고칠 수 있어. 그게 공집합이다.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판단해도 되는데 되도록 근데 요거 관계식은 외워두면 좋아요. 이거 집합에서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자, 근데 일단은 결국 자, 첫 번째 힌트가 뭐야? PA 교 B가 5분의 1이래. 이것도 이거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 PA 교 B가 뭐란 뜻이야? 바로 PA랑 같은 뜻인 거야. 그러니까 PA가 5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PA 더하기 PB가 얼마래? 10분의 7이니까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아, 그러면 PB란 녀석이 10분의 7에서 5분의 1 빼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5가 되니까 아, PB가 2분의 1이네.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P 자, A 여집합 교집합 B거든요. 자, 이거 순서 바꿔 써볼게. B교집합 A 여집합. 이 말은 무슨 뜻이냐? P B차 A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여긴 좀 집합을 좀 집중적으로 써야 돼요. 자, 뭐냐? 결국 P B차 A는 지금 도넛 모양인 거야. 옆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도넛 모양이죠. 그럼 말 그대로 그냥 P B에 포함돼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PB에서 그냥 PA를 빼면 값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다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걸 그냥 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PB가 얼마였어? 2분의 1에서 PA가 5분의 1 빼면 되니까 10분의 5에서 10분의 1을 빼니까 답은 10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건 또 벤 다이어그램 또 집합에 대한 걸 모르면 풀 수 없어서 내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야. 알았지? 네, 맞아요.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절대로 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하는 오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뭐 요거 구할 때 요거 있지. 특히 이거 구할 때 그 여기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 그냥 A에서 차집합이 이게 결국 P A 차 B와 동일한 거니까 그냥 P에서 PB 뺀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온전히 싹 다 들어가 있을 때만 뺄셈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이제 기억에 두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제 83쪽까지 스텝 1 위주로 좀 풀어 오시면 되겠고요. 내일 좀 질문 많이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건 방류부터 나갈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땡.